네, 한 주간 여러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63%, 리얼미터에서는 5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지지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갤럽 조사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한 일주일 만에 5%포인트 상승했고,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정평가는 이제 3%포인트 하락한 26으로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 그리고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정통적인 보수층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PK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고요.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48에서 57%로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소득 수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갤럽 조사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상관없이 본인 소득이 뭐 상이든 아니면 하이든 간에 네.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일부에서는 이것이 그 코스피가 최고치를 5,500피를 달성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 1위가 경제 민생으로 나오네요. 네네. 네. 배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충청 지역에서 10%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15%포인트 올랐습니다. 해당 지역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원인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상승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주요하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제 정은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ESC 경제 그리고 외교 소통입니다. 지금 이제 외교 안보 쪽보다는 경제와 소통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 또 이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테고 특히 소통입니다. 이 지역은 네. 최근에 대통령이 충북 충주를 방문을 했죠. 드림센터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 9번째 또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제에서는 내륙 KTX 이 철도 관련된 부분을 1960년대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던 것을 이어가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비교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63%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합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비교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특히 이 충청권 그리고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케이스텐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51%,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이 41%를 기록했는데요. 부동산 이슈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정책에 가장 지금 영향을 보고 있는 서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갤럽 조사에서 보면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이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두 채를 소유했든 세 채를 소유했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이 대통령 뭔가 부동산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전 국민한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지금 호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뢰가 그렇죠.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배 소장님, 케이스텐 리서치 조사에서 트럼프의 대미 관세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는데요. 이 같은 여론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이 거래는 흥분이 아니라 차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건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 R of Deal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응의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
이때는 흥분이 아니라 차분이고 정교입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입법 처리 신속 압박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이익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정 업체의 로비까지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 이렇게 헐레벌떡하면 안 됩니다. 허겁 지겁하면 안 되고 얼렁뚱땅한 것을 경계하고 우리 국민 여론은 트럼프는 만만치가 않다. 차분하게 정교하게 대응하라는 것을 여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정당 지지율 보면요.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22%,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이 47.6%, 국민의힘이 34.9%로 지금 양당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이래 지금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더블 스코어가 지금 난 건데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정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K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 그리고 PK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충청에서는 24에서 14%로 한 10%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지율이 정통적인 보수층에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뭔가 이 돌파점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지점을 변곡점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네. 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로 하락하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가 특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합당이 지방선거 전이 중단, 무산되면서 하고 비명소리를 가장 크게 지르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다. 네. 우리가 이 시사 스페셜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지지율과 인기와 팬덤을 얻기 위해서 뭔가 뾰족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3P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특정 이념에서는 그래도 이 정당이야. 그다음에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서는 이 정당이야.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 이 정당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뚜렷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조국 대표 빼고는 뭔가 상징적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약화, 그다음에 존재감 미약,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지난 총선 때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투표는 조국혁신당이 먹혔지만 그런 부분이 점점 희석되다 보니까 옅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25%에서 22%로 약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된 배경에는 이런 이 오찬 불참이 반영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아마 다음 조사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뭔가 변곡점이 필요하거든요. 지지율을 좀 급상승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본인이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의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박찬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수장님,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징계하면서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속적인 움직임이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서 이른바 점입가경, 망연자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동력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지층들이 더 크게 자기 목소리를 내올 수 있는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샤우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갤럽 조사라든지 MBS 여론조사를 보면 점점 샤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충돌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중도 이탈, 외연 차단, 짜증 폭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최근에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왜 괜찮으냐?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로
봉합이 되고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층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40대, 60대까지도 약화. 자영업층, 주부층,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강했던 계층입니다. 약화. 그다음에 충청뿐만 아니라 PK까지도 약화. 네. 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 선거를 이기려면 절윤해야 한다면서 지금 중도층이 현재 국민의힘 노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중도층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연수 결과를 보면 매우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의견은 41%인데 국민의힘은 17%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6이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4%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중도층에서는 이미 장동혁 체제 아니면 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이 좀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이 변곡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의 민심을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좀 절윤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배 소장님, 민주당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소청 보완 수사권 문제가 어떻게 결론을 날지가 주목됩니다. 당정 간 이견으로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안 좋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적 경제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한숨 돌리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 내의 내부 충돌은 중도를 약화시키고 외연을 차단시키고 짜증을 폭발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확대 일로가 되면 내부 충돌이 지금 1인 1표제도 그렇고 1인 1표제보다는 지금 합당 추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 40대, 50대 이른바 민주당을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영포치 세대,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까지도 상당히 이 석연치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왜 그것이 안 불거지느냐.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로 일단은 봉합하고 지방선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8월 전당대회 되면 불거질지 모르는데 그 주제 중요한 불씨가 되는 것이 2차 특검 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정무투표가 왜 그 사람이냐. 또 김용 전 부원장일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이진년 물론 사퇴는 했습니다. 부원장 이 지명은 뭐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서 응답자 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 전체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72%로 찬성 22%를 크게 앞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아젠다 세팅에 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선거 연령 하한은 이거 원래 진보 정권의 이 아젠다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갖고 온 것은 이제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연령이 어려질수록 보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감안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주민등록상 보면은 16, 17세가 9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이들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을 찍는다면 상당히 이제 막상막하한 선거구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것은 이 아젠다 자체가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에서 하던 아젠다이기 때문에 보수층마저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 소장님,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 될 거라고 보세요? 행정통합, 뭐 선거 연대 등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기준점을 놓고 봐야 됩니다. 구도,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또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구도는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내란 청산이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반격을 하고 반발을 하고 나오는 것은 청산 과잉이다. 그다음에 이슈 쪽은 뭐냐면 부동산이 있고 행정 통합이 있죠. 그래서 대전 충청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 경합을 벌이는 좀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후보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 전까지는 합당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급박한 것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과연 국민의힘이 선거연대 개혁신당과 합할 수 있느냐, 당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장님, 케이스텟 리서치 조사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55%, 야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지방선거 당일에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이게 현재를 나타나는 현재 지표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 현재의 현상을 가지고 예측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선거를 예측할 때 두 가지 면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그리고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 60%, 50% 후반대와 60% 초반대를 유지해 간다면은 상당히 여당에게 유리하겠죠. 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상당히 야당한테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이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는 좀 예측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감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투표장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야권의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배 수장님, 여야 모두 이제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을 꼽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을 보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과 케이스텟 리서치에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통상적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잖아요. 이 같은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구도인데 구도는 민주당 쪽이 정원호 후보도 포함이 되겠죠. 앞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보다는 또는 국민의힘보다는 이슈인데 이슈는 또 이제 대통령이 또 전면에 나서면서 부동산입니다. 비슷해졌어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 또 오세훈 시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해야 되는 것은 인컴 포인트 이펙트가 작동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후보 관점인데 후보를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가 작동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 오히려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 못하고 장호 갈등이 벌어집니다. 장동혁, 오세훈 갈등 이렇게 돼서 후보 파트에서 이게 우직권 이게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내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수장님, 케이스텟 리서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40%, 박형준 부산시장이 30%를 차지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금품 수수 의혹 논란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네요. 아직 뭐 확정적인 지금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은 이 출마 선언을 통해서 좀 의혹을 전면 돌파하겠다는 지금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이 전재수 의원이 상당히 지금 이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젠다를 먼저 세팅했던 결과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해양수사부 인전이라든가 해사법원 뭐 부산 유치라든가 북구 항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 이 부산 시민들은 하나의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이 조금 앞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경남도지사 선거는 어떻습니까? 막상막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도로 보시면 경남은 그래도 좀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거 구도를 봐도 비슷해. 김경수, 박환수. 그다음에 이슈를 봐도 뭐 뾰족한 이슈가 없어요. 이 지역도.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슷해. 근데 마지막 후보도 대통령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영향이 그래도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후보도 비슷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도 막상막하 구도 그다음에 이슈 후보가 비슷합니다. 김 수장님, 강원도지사는 어떤가요?
지금 이재명 후광 효과로 우상호 전 청와대 성무수석이 44 그리고 김진대 강원도지사가 32%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경남도지사의 김병수 지사는 상당히 지금 막상막하의 조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네. 대통령 후광 효과가 이 우상호 전 정무수석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감안된 조사라 보여집니다.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봅니까? 많습니다. 19일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소원, 대법관 정원, 이 사법 법안도 있고 강선호 의원 체포 동의안도 있고요. 또 여당 당내 갈등, 야당 당내 갈등, 그리고 경제로는 주식시장 한미 관세 협상 또 상황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